좀 아이들이 좀 크면요, 아이들도 바쁘고요, 부모님도 바쁘고 요 때를 놓치더라고요. 네. 그 금융교육 강사로 한 15년 강의 생활을 하고 계시고 또 책도 많이 쓰셨습니다. 오기쌤이라고 김용옥 작가님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그 요즘에 네. 요즘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이렇게 돈돈돈 하면은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한국인들은. 지금도 엄마들 입장에서는 애가 돈 얘기를 하면 좀 꺼려지고 미간을 찌푸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경제교육 딱 그러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좋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부모님들은 그냥 진짜 아이들은 그냥 뭐 마냥 행복하고 이제 밝고 맑게 컸으면 좋겠나 봐요. 그래서 열심히 놀고 공부해. 그 뒷바라지는 이제 부모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정말 다양한데 너무 이 경제라는 단어, 금융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게 다가서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절대 이론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10가지의 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이 돈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어쩔 수 없이 자본주의에 살면서 많은 그 돈에 관련된 그냥 일상인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접근해 보자. 이렇게 좀 쉽게 편하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작가님 쓰신 책 중에 용돈교육의 뭐 이런 책도 쓰셨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용돈교육은 몇 살 때부터 좀 시작하면 좋을까요? 네. 이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아요. 부모님들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 정답은 없습니다. 네, 정답은 없고, 그러니까 아이의 성향도 다 틀리고, 부모님의 어떤 그런 돈에 대한 생각이나 경제 마인드도 다 다르고요. 언제부터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뭐한데,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선을 알려드리자면, 아이가 좀 계산이 좀 되고 돈에 관심을 보인다. 그러면 해주시면 좋은데 적어도 초등학교 한 2학년? 초등학교 2학년. 그 정도는 시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이가 우리 아이는 돈에 관심이 많고 계산도 잘해요. 그러면 좀 일찍 시작해 주셔도 좋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아이들 뭐 편의점도 많이 가고 뭐 또래 친구들과 뭐 사 먹겠다고도 하고 그런 횟수들이 많아지면 이런 건 조금 해줘야겠다라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의 그 발달 속도에 따라서 네네. 시작해라. 네, 아이 성향을 좀 봐가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적어도 초등학교 한 2학년 전에는 해주시는 게. 초등 네네. 좀 아이들이 좀 크면요, 아이들도 바쁘고요, 부모님도 바쁘고 요 때를 놓치더라고요. 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네네. 용돈교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이들이 저희 때는 우리 뭐 문구점이나 구멍가게 막 이런 데 이용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요즘 아이들은 편의점 많이 이용해요. 이제 편의점 가서 뭘 사려고 하고 마트에서 뭘 좀 사려고 하고 이럴 때 아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도 한번 이렇게 물어보시고 요즘 유행하는 게 뭔지도 좀 같이 이야기하면서 한번 계산해보게도 하시고요. 영수증도 받아오게 하시고 그런데 이때 조심하실 게 카드를 자꾸 지워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되게 쉽고 편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 누가 현금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아이 어렸을 때 시작할 그 용돈교육, 경제교육을 시작할 때는 적어도 좀 이렇게 돈의 크기를 알 수 있는 현금을 좀 귀찮으시죠. 네. 그런데 이거를 하나의 놀이처럼 아이가 생각할 수 있게 우리 요 10,000원짜리 가지고서 뭘 살 수 있는지 한번 보자. 그런 거를 좀 시작을 하시다가 좀 이렇게 약간씩 단계를 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현금으로 주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아이 충전 교통카드나 이런 데다가 이제 일주일에 얼마씩 충전을 해준다든지 일주일에 너가 필요한데 써봐. 뭐 이런 것들로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일찍 카드를 주면 좀 안 좋은 영향력이 있겠죠. 네, 제가 이제 학교 현장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요. 엄카 써본 친구들 손들어 보라고 그러면 막 손들어요. 근데 되게 기분 좋대요. 어른 된 것 같고, 그리고 이건 내가 뭐, 그냥 나는 원하는 물건 없고, 그 뒤에는 뭐 내가 돈을 갚을 일도 그렇죠. 없고, 책임질 일이 없으니까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돈의 크기를 알 수 없게 만드는, 무감각하게 만드는 그런 도구라서 결국은 쥐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와요. 하지만 너무 일찍 최대한 좀 뒤로 미루셔서 정말 뭐 필요할 때 뭐 병원을 가야 된다든지 부모 없을 때
그때 카드를 쥐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럴 때는 영수증 꼭 챙겨와 뭐 이런 식으로 좀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꼭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네. 편하다고 그냥 카드 주어주고 뭐 사와 이렇게 어릴 적부터 하면 네. 굉장히 애들한테 이 경제 감각을 아주 위험하게 맞아요, 만드는. 맞아요. 그리고 그런- 요즘은 5만 원 미만은 사인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말 너무 편리한 그런 도구로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여겨지. 부모님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청소년쯤 되면은 돈 사용법, 용돈 사용법이 이제 좀 걸리게 되는 상황들을 자꾸 이게 네.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청소년 자녀 용돈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정말 어려워요. 저도 이제 이런 강사니까 경제교육 강사인데 열심히 했죠. 네. 용돈 교육 했는데 이제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학생인데 네. 중2 말 뭐 요즘에 자기는 저축은 더 이상 안 할 거다 선언을 해서 이게 뭐지? 우리가 그랬는데 그러면은 너는 돈 모은 돈으로 뭘 하려고 그랬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콘서트를 갈 거라고. 근데 저도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와 요즘 우리랑 많이 다르구나. 예, 열심히 모아서 자기 정말 원하는 좋아하는 일에 이렇게 아낌없이 쓰더라고요. 그렇죠. 요즘에 네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갔다 와서 후회할 줄 알았어요. 또 모아서 또 갈 거라고. 그래서 이제 너무 부모 손 안에서 딱 이렇게 규칙을 너무 정해놓고 하는 거는 이제 청소년기에는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집 규칙, 우리 집은 이래. 우리 집 돈 쓸 때는 이런 거를 거쳐야 돼 하는 작은 기본 틀은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용돈을 일주일에 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주면 이 범위 안에서 써. 네, 체크카드에 넣어 주시고요. 신용카드는 최대한 주지 마세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썼는데 부족해. 견뎌야지, 참아야지. 이게 맞아요. 그래도 막 이제 안 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럴 때 이제 한번 충고하면서, 봐봐. 네가 막 쓰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잖아.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뭐 용돈을 더 줄 수 없어. 예. 제한을 확실하게 주고. 네. 그러니까 너무 빡빡하게는 아니지만, 요 정도, 우리 집에서는 그냥 막무가내로 막 돈 타 쓰고 이건 아니구나 하는 기본적인 것들은 조금, 집집마다 좀 마련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 이제 돈 관련해서 네. 교육을 하시면서 이런 사례들도 있더라. 부모님들 여기까지는 뭐 조심하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런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알아둬야겠어요 하는 것들이 있다면 남학생 같은 경우들은요, 정말 이제 도박도 이제 재미로 게임 뭐 이런 무슨 그런 것들을 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우리 어른들이 말하는 짤짤이 막 이런 거로 그냥 애들끼리 돈 먹고 막 이런 것도 하고 재미로 하는 거죠. 네네. 근데 우리가 다 간섭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알려고 해도 알려주지도 않아요. 근데 너무 많은 돈을 이렇게 아이한테 자유롭게 주는 것보다는 그 범위를 좀 정해주시는 게 좋은데, 이거, 저희 아이가, 그러니까 어느 날 저희 집에 우편물이 하나 왔어요. 경찰서에서. 전 정말 식은땀이 청소년 키우는데 경찰서에서 아이 이름으로 이게 딱 오니까 놀랬겠다. 네, 그 순식간에 온갖 막 별 상상이 다 되면서 어떡하지 막 하고 뜯었는데,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그 중고 거래에서 사기를 당한 거예요. 사기를. 네네. 그래서 그 신고를 했더라고요. 그런 경험들도 아이들이 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비밀을 했는데 결국 우편물이 왔으니까 그렇지. 알게 됐잖아요. 근데 그 범위가 용돈 범위 안에서 했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어쨌든 한 번에 좋은 물건을 하나 살려다가 돈을 잃은 경우고 그렇죠. 경험이잖아요. 저는 좀 그런 뭐 돈을 쓰고 후회한 경험, 이렇게 사기 당하면 안 되지만 사기를 당한 경험 그렇죠. 이런 것들도 어렸을 때 좀 경험을 그렇죠. 해봐야 일부러 경험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 용돈 교육이 그런 것 같아요. 작은 돈을 경험해보게 하는 거죠. 그 경계심도 생기고. 네네네. 그러니까 너무 빠듯하게도 좀 그렇고요. 너무 넉넉하게도 그 선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집에서 아이들 홈 알바 같은 거 어렸을 때는 너무 막 귀엽게 잘 하잖아요. 네네네. 뭐 아빠 구두 닦고 닦아주고. 설거지도 하고 500원, 1000원. 좀 크면 그 돈이 우스워요. 그렇지. 예.
그리고 주변의 어른들이 아이고 이쁘다. 집집마다 애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주시고 뭐 그렇죠. 삼촌이 주시고 돈이 짭짤해져요. 맞아. 500원, 1000원 가지고 이제 알바 안 한대요. 그런 상황이 또 오면 이제 거기에 맞게 또 홈 알바를 시키셔야 돼요. 그러면서 사실 어렸을 때는 너네 그냥 용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야. 근데 집안일은 다 같이 하는 거다? 어디서 딜을 하려고 그래? 막 이제 서로 하는 건데 정말 이제 돈이 필요하고 어디서 나가서 일을 할 수 없는 청소년 시기니까 그러면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선풍기를 닦아라. 분해해서 닦는 거. 이거 얼마로 할까? 그래서 냉장고를 치워라. 그럼 얼마 줄 거냐? 그래서 얼마를 원하냐? 뭐 이렇게 했는데 몇만 원에 그래서 막 이제 조율을 해서 그래서 냉장고를 청소시켰구나. 예. 이제 그렇게 좀 집안에서 서로 이렇게 용돈 줄 거리도 좀 만들어 주시고 네. 집안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뭐 이런 것도 좀 노동의 가치 이런 것도 좀 알려주는 그런 것들을 한 번, 두 번 집에서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소년 수준에 맞는. 네네. 요즘 그 주식이나 코인을 네. 손해본 분들도 많고, 네. 네네. 그래서 자녀들한테 금융교육을 어디까지 시켜야 될까 되게 고민이 됐는데, 청소년기가 되면 뭐 이렇게 금융상품이나 이런 것들에도 관심을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뭐 주식 어떻게 해요? 뭐 물어보는데 어디까지? 또 부모가 잘 모르면 이걸 어떻게 지도해줘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학교 현장 가면요, 중고등학생들 한참 코인, 주식 되게 관심이 많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그거 하던 애들이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올라갔었어요. 수익이 좀 나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푹 가라앉았어요. 관심 되게 많아요. 근데 어른들은 잘 모르잖아요. 특히 코인 같은 경우는. 예. 근데 저는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뭘 알고서 해라 하지 마라 뭐 이건 어떤 거다 말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살짝 하긴 해요. 코인도요.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게 좀 난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작년에 수능 그 고3 끝나고 수업을 한번 갔는데 한 학생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올 1, 2월이었어요. 수능 끝나고였으니까. 얼마 안 됐네. 요즘 좀 안 좋은데 어떻게 투자한 건 괜찮냐 했더니 자기는 너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시작을 했냐 주식 투자를 그랬더니 자기 용돈으로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도 알고 계시냐? 알고 계시대요. 저는 그 아이가 그렇게 모아둔 용돈 범위 안에서는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물어보면 아이랑 이런 대화할 수 있게끔 너무 부정적이거나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그건 절대 안 돼 이게 아니라 아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생각을 좀 들어볼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드셔서 아이들이 좀씩 돈 있어요. 이제 그 범위 아니면은 안에서는 좀 허용해 주셔도 왜냐하면 미성년자여도 주식 계좌 쓸 수 있고 다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좀 물어보시고 이렇게 터놓고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도 배운 적이 없어. 경제 이런 거 배운 적이 없어가지고 어른 되니까 참 막막하더라. 엄마한테 좀 알려줄 수 있어? 하고 오히려 이렇게 배우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네. 아이들이 그럼 청소년 시기에 이제 주식을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터부시하지 말고 네. 배우면서 하는 것도 좋다고 이제 긍정적으로. 아이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하고 싶어 한다 그러면 뭐 아이 손 잡고 아이 주식 계좌 만들면서 뭐 어떤 주식 사고 싶어? 그래서 한 주, 두 주 작게 한번 경험해보게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아이가 계속 하고 싶다 그러면 너 용돈 범위 안에서 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래서 주식이 그냥 완전 하락장에 돼서 애가 그냥 이렇게 되더라도 네네. 그건 자기 책임인 거죠. 그리고 그런 경험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 사이즈가 너무 커지기 전에 작은 경험을 해보는 거죠. 네. 계속 승승장구만 하는 이런 어린 또 주식 초보들은 맞아요. 위험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독립육아하세요.